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교재에 대해서 지난 그 영상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만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심화랑 선행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되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방송이나 혹은 이렇게 공론화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통 선행보다는 심화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심화는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누적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심화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선행을 나가서 이해를 하는 것도 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선행을 나가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 FM대로 하면 기본 응용 심화까지를 쭉 하면 좋죠. 그리고 나서 그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선행을 나가면 되는데, 이 심화라는 게 학생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그 이하인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굳이 그런 심화 문제를 붙들고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화를 다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화서에는 선행 개념이 조금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외해서 나오긴 하지만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긴 시기 선행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짧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식의 전개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분배법칙 같은 것들을 조금 미리 배운다면 초등연산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자기 학년의 심화를 다 끝내고 그 다음 과정을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음 선행을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그 다음 선행을 나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서라고 해서 개념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센 같은 경우를 많이 풀리시는데 괜찮다라고 봐요. 저는 자기 학년에서는 중학생이 라이트 센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센이 분량이 좀 많다 생각이 되면 최상의 라이트나 아니면 파워, 개념 유형 파워에 나오는 유형편을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트 센 한 것만 하고는 그 다음 그 개념서 한 것만 하고는 그 다음 선행을 나가는 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센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되는 완전 응용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완전 심화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풀 수 있는 응용 실력 정도에 되는 유형서들을 하나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선행 과제를 다음 선행 교재를 나가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중학교 때 그 센이라는 거는 거의 국민 교과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학생들은 센이라는 교재를 다 푸는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갔을 때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센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등 때의 센 수준과 고등 때의 센 수준은 굉장히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라이트 센은 고등 과정이어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안 되는 친구들부터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중등에서 고등 과정을 할 때 제일 쉬운 교재는 풍산자인 것 같아요. 풍산자랑 개념 원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은 중등 때 나왔던 센이랑은 좀 다르게 일품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도 많이 봤었던 그 수학 기본 정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기본 정석은 개념서라고 하기에는 문제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또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난이도는 또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유제들이 있지만 유제만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런데 그거를 기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그 기본 정석에다가 유형서 조금 쉬운 그런 RPM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은 기본 정석 하고 나면 당연히 실력 정석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력 정석이 실력이 아니라 거의 심화 수준이거든요. 특히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기본 하면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연습 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 실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치동이나 이렇게 교재에 깔린 걸 보면 기본 정석 다음에 실력 정석이다 보니 어머님들은 그냥 디딤 초등학교 때 하듯 디딤돌 기본에서 디딤돌 응용 넘어가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좀 갭이 크다 보니까 시중에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교재들을 한번 살펴서 굳이 너무 어렵게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나가는 것도 또 그렇게 그닥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비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비고츠키가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계 설정이라고 해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높게끔 설계를 해주면 그 아이는 잘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조절을 하는 게 초중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 과정에서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교재를 선정한다든지 나의 포지션을 안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학원에 의존하고 뭐 다른 과외 선생님께 의존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교재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냥 지금 선행학습을 하니 많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니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뭐 정답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이들 포지션들마다 되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이 경우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 아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재라고 해서 쌤도 그렇잖아요. 딱 본다고 해서 얘가 딱 하나의 난이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A단계, B단계, C단계 그건 A급도 마찬가지고 블랙라벨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재들이 하나의 수준으로만 다 되어 있진 않아요. 앞쪽에는 좀 쉽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포지션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교재 하나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B와 C의 갭이 굉장히 큰 편이고 A급이나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 난이도랑 그 아랫단계에 있는 거랑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만 높은 것, 조금만 난이도 있는 것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심화 교과서, 심화 문제집을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라는 건 욕심인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폭을 넓혀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